네,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입니다. 하태민의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을 보좌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는 방송입니다. 세월 잘 갑니다. 그렇죠? 벌써 또 한 해가 반이 갔네요. 서글픕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요, 좀 황당했습니다. 뭐가 황당했냐? 어제 마이크론이요. 빠졌어요. 어제 우리 시장의 반도체가 상승하는 때 마이크론이 어제 시간으로 2.6% 정도 장중에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 때문에 우리가 좀 석을 상당히 봤는데 정작 마이크론은 어제 4.1%나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쭉 따져봤는데 특별히 4.1%가 하락해야 될 새로운 재료는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3분기 실적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언뜻 처음 들었을 때는 3분기 전망 이런데 반도체 업황 등등이 긍정적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가만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둘러싼 심리적 환경은 좋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이 어제 0.4% 하락했는데 이건 상당히 선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요즘 파월 의장이 페드의 파월 의장이 계속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데요. 어제도 또 얘기를 했어요. 어제 지난주에 한 주간 미국의 실업자들이 실업수당을 청구 건수가 23만 9천 건, 이게 시장 예상치가 26만 5천 건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노동시장은 뜨겁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늘 강조하듯이 지금의 노동 참여 인구가 늘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를 지금 얻으려고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실업수당은 준다 예상치보다. 그만큼 고용시장이 뜨겁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월하고 9월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연달아 올릴 수도 있다. 내가 못 올릴 것 같아? 니들 이거 좀 생각해야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금리를 7월 9월 연달아 한 2회 정도 올릴 수도 있다. 내가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런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제일 알 수 있는 게 이거는 결국 우리 주식시장 입장은 달러 강세 요인이거든요. 달러 강세 요인은 결국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주식시장 단기적으로 안 좋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환율이 떨어질 때는 외국인들이 환차익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식을 사는 경향이 있으나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면 이제 환차손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뭔가가 그 나라의 통화가 약세를 보인 요인이 있으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안 좋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주식 사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주식 매수는 미루고 매도는 당기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꼭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계속 강조드렸는데 중국 위안화도 연일 상승 중이고요. 중국은 위안화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위안화도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질이 안 좋죠. 경제가 지금 안 좋은 게 환율로 반영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는 것하고는 좀 질이 다르다.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도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다 달러 강세 요인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자,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자취현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숨고르기 분위기죠. 조금 숨고르기 분위기고 일본 증시는 아직은 괜찮지만 어쨌거나 좀 기세가 꺾이는 모습이고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강세다. 어제의 파월 의장의 발언에 비해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일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마이크론이 어제 4.1%나 빠져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심리적 환경이다. 결국 오늘 시장은 첫째 마이크론, 둘째 환율, 이 두 가지가 다 부정적으로 작용할 상황이네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고 환율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하락 종목수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하락 종목수가 많다 하는 거는요, 시장의 투자자들이 자꾸 물린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꾸 물리면 투자 심리가 나빠지고 주식을 신규로 살 돈은 줄어들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목요일 날에는요, 코스닥이 유가증권시 하락이 700만 종목. 오호. 지난 6월 23일 보면 코스피가 0.9% 하락했는데 하락 종목 617개인데 어제는 0.6%도 그때보다 덜 빠졌는데도 하락 종목 수가 740개다. 아하. 이 속골배에 드는 거죠. 코스닥은 어제 1100개가 1000개를 넘었네. 1112종목. 수요일 같은 데가 0.6% 하락, 목요일이 0.8% 하락했는데도 하락 종목이 874종목이었는데 어제는 0.6% 하락, 낙폭은 줄었는데 하락 종목은 더 늘어났다. 이런 것들이 속골병이 드는 거죠.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렇게 우리 이제 이럴 때는 제일 우리가 상대적 빈곤감이랄까요? 지수는 별로 안 빠지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손해보나?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하락 종목이 많은 날들이 지금 언제부터 되고 있느냐. 유가증권 시장은 6월 20일부터입니다. 6월 20일부터 하락 종목이 많아져 가지고 지금까지 8거래일 중에서 딱 이틀 6월 26일, 27일 요때 빼고는 다 하락 종목이 많은데 이날도 상승 종목이 크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8일 중에 6일이 하락 종목이 많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은요, 6월 하루 먼저 6월 19일부터 하락 종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9일 중에 지금 8일이 하락 종목이 많다. 코스닥이 더 심각하네요. 그래서 결국 어제는 1100개. 그래서 어제 하락 종목이 양시장에 급증한 거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그동안 쭉 우리가 계속 얻어맞아 왔어요. 계속 주먹을 얻어맞고 왔다가 이제는 좀 맥이 풀리는 투자자들이 계속 물리니까 하락 종목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조금 맥이 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지금 상당히 싸늘하다. 이럴 때는요, 옆에서 바람만 훅 불어도 자빠지죠. 투자 심리가 상당히 싸늘하다. 이 점을 아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자 보셔야 되는데 보이시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동향과 코스닥 지수 동향은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팔면 코스닥 빠지고 외국인이 사면 코스닥 오르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이제 외국인이 완전히 지고 있다. 왜? 연기금이 6월 7일부터 한 6월 한 9일, 한 15일까지 정도, 요때는 연기금이 상당히 많은 매수를 하면서 나름 역할을 해줬는데 연기금이 이제 지금은 여러분 잘 들리시죠? 지금 여러분 잘 들리시죠? 제 컴퓨터가 이상이 있나 싶은데 별일 없죠? 그래서 연기금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무주공산이라 그럴까요? 외국인밖에 없는. 그래서 이사벨님 고맙습니다. 외국인밖에 없다 보니까 외국인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고 있다. 아하.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만 쳐다봐야 하는 장세다. 그래서 6월 20일부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6월 19일, 6월 20일부터 시장이 뭔가 변했네요. 6월 19일, 20일부터 하락 종목 수도 넣는다. 그 다음에 외국인 영향력이 크다. 이 말은 결국 외국인이 판다 하는 거죠. 외국인이 팔면서 하락 종목을 늘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날이 많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 줘야 뭔가 좀 기력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자,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이 코스닥에 4월째 순매도 했는데요. 5월 중순 이후로
외국인이 나흘 연속 순매도 한 날은 없었어요. 5월 중순 이후로. 그렇다면 오늘은 좀 순매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말씀드렸지만 환율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기는 조금 버거운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보죠. 사흘 연속 팔았고 어제는 또 순매도가 줄어들었으니까 오늘은 순매수를 한번 해줍시다. 외국인님들. 그다음에 어제 어이구 연기금 투신이 순매수를 규모가 좀 컸어요. 특히 투신이 컸어요. 그래서 어이구 이게 또 어쩐 일입니까? 네. 네. 그래서 본다면요. 일단 어제는 SFA라고요. 요거 삼성 SFA는 원래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에서 분사한 회사였어요. 원래부터. 그래서 이제 그 지분을 요거는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입니다. 장비. 그래서 뭐 공장 지으면 여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장비 회사인데 이제는 뭐 주로 LCD 중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SFA가 안 그런데요. 지금은 공장 자동화 막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 SDI가 더 이상 지분을 보유할 이유가 없어져서 블록딜러 지분을 처분하면서 그게 반영이 됐어요. 그걸 빼면 블록딜을 빼면 어제 연기금은 코스닥이 97억 막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고요. 투시는 172억. 투시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체 코스닥 순매수 규모가 커서 연기금 투신이 다시 순매수하나?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르다. 수치가 과장됐다. 어쨌거나 뭐 연기금과 투신이 순매수 해준 건 고마운데요. 그래서 목요일 날 연기금이 산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신택 샀네요. 다음 반도체 소재 리노공업 테스트 소켓 하나 머티리얼즈 ISC TCK 반도체 소재 쪽을 많이 샀네요. 그 중에 TCK는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하는 회사죠. ISC 리노공업은 같은 비슷한 류의 회사입니다. 이 소모품이죠. 테스트 소켓 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는 이쪽이네요. 결국 어제 반도체 소재에 연기금이 산 거는 테스트 소켓류 종목을 사고 또 실리콘 카바이드 링 쪽을 샀네요.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은 우리가 체인버에 웨이퍼를 잡아주는 링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포커스 링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웨이퍼가 동그라니까 요걸 동그랗게 요렇게 생겼겠죠. 요겁니다. 이게 포커스 링인데요. 요게 줄로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들죠. 요런 것들입니다. 소모품이죠. 자, 그 다음 패키징 할 때 하나 마이크로는 패키징하고 이제 테스트도 합니다. 그 다음에 후공정 장비로 프로텍, STI, 오호, 역시 여전히 후공정 합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 AI 뭐 이런 것들이죠. 2차 전지도 사고요. 보니까 뭐 입맛이 다양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줬는데요. 자, 어제 연기금에 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하면 HBM, 후공정 이런 관련주 중심으로 사면서 소부장 전반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HBM이나 뭐 월그리드 어레이나 그런 관련주로 친다면 프로텍, STI 요걸 요즘 그런 쪽으로 칠 수가 있겠죠. 자, 요걸 중심으로 해서 요런 소부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요게 첫째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2차 전지는 물론 2차 전지도 샀고요. 의료 바이오 이런 것도 사네요. 우리 사실 케어젠, 휴메딕스 우리가 참 평소에는 참 눈에 잘 안 띄는 종목들이죠. 제가 사실 케어젠 같은 거는 참 할 말이 많은 회사인데 이 사람 골병 들이는 회사거든요. 어쨌거나 이런 것도 사고, 그 다음 게임, 펄어비스,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JYP 엔터, 고영은 이게 반도체 쪽이지만 지금은 로봇 분위기예요. 의료용 로봇, 의료용.
그래서 야, 입맛이 정말 다양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두고 보면 WCP하고 NKM은 2차 전지다. 이번 2분기에도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을 건데 이들은 실적이 좀 좋을 회사들입니다. WCP, NKM. 그 다음에 에코앤드림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벨기에의 유미코와 지금 공급 계약을 맺기 직전에 있다. 이건 재료죠. 그래서 좀 재료에 초점을 맞추는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중에서 파크 시스템즈, 이거 파크 시스템즈가 한 하루에 3, 4만 주 그래야 돼요. 정말 그래 안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청자님께서 파크 시스템즈 구별한 리포트 한번 써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참 마음은 하고 싶은데 할 의욕이 잘 없어요. 왜냐면 거래량가 잘 없으니까. 어쨌거나 파크 시스템스, 리노공업도 거래가 많은 종목은 아니죠. 거래가 작은 종목에 해당하고 케어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케어젠도 참 거래 안 되는 종목이고 변방에 있는 종목인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럼 TCK도 이거 참 거래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하루에 10만 주 되기 힘든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 거래가 안 되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을 산다고 그렇게 보면 뭐 예전에는 연기금들이 주식을 사면 간판주, 대표주를 주로 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은 간판주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보면 간판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개별주를 사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개별주 장세가 전개되고 있다. 연기금. 그 다음에 어제 투신이 좀 많이 샀잖아요. 투신이 어제 산 것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투신을 한번 보면 코세스, 이런 종목이 있었어요. 펨트론, 이건 뭐 바이오입니까? 이럴 정도로 이름은 뭐 이런 분위기죠. 났습니다. SC는 좀 알려졌고요. 기판 PCB에도 TLB, 이거는 참 변방에 있는 종목이죠. 덕산 네오로스. 그 다음에 의료 바이오를 이렇게 샀다고요. 비올? 야, 비올은요, 이 클래시스가 그 동네 방귀를 깨죠. 네. 그 다음에 제이스, 자, 이걸 한번 봐드릴까요? 네. 클래시스가 그 동네 방귀 끼고 루트로닉이 뭐 방귀를 끼는 회사 아닙니까? 제이시스 케미칼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비올? 얘는 그 이들과 비교하기에는 참 보잘것없는 회사인데, 물론 회사는 열심히 하시겠죠. 우리 주식시장에 볼 때는 시가총액 등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비올? 네. 우리는 참 낯설죠. 비올. 파마 리서치는 뭐 제가 요즘 정현님 프로님께 계속 추천해 드리는 종목이지만 파마 리서치, 아이센스, 디오 이런 종목들도 다 참 의료 바이오주 중에서 뭐 중심에 있다, 간판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투신의 순매수 중에 연기금하고 겹치는 건 ISC하고 WCP 정도군요. 둘리 입맛도 달라요. 그래서 투신의 어제 순매수, 어제 170억 이상 순매수해서 뭐 샀냐 봤더니, 와, 이거는 뭐 연기금보다 훨씬 더 주변주들이군요. 네, 잘 모르는 코세스나 펨트론 이런 거는 좀 상장된 지 비교적 얼마 안 된 회사고요. 그 외에도 다들 좀 우리한테는 낯선 종목들이 많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종목 리포트가 다 없을 거예요. 코세스, 펨트론 저한테도 낯선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투신은 더 개별 종목이구나. 그래서 지금은요, 개별 종목 장세다. 개별 종목 장세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나마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이런 변방에 있는 개별 종목 중심이 흐름인데, 그 흐름이 투신과 연기금이 이런 입맛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 대책은요, 자, 여기서 우리 매너구리님 정말 힘드네요. 시장이 정말 힘드네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락 종목이 이렇게 많은데 뭐가 지금
될 수가 없겠죠. 하락 종목이 지금 6월 19일부터 하락 종목이 이렇게 매일 쏟아지는데 어제는 1000개가 넘는데 그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물렸다. 힘들 수밖에 없는 장세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장세에서 그나마 정기금과 투신이 변방에 있는 주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일단 계속 제가 데일리에서 방어적 태소를 하십시오.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그냥 가볍게 주변주들 잽을 날려보는 정도. 네, 그래서 좀 보이면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정혜원님들한테도 지노미트리는 마침 제가 추천드렸더니 어제 장중에 상한가 가기도 했던데 이런 개별 종목들이 재료 뜰 때 한번 움직이는 이런 흐름밖에 없어서 이런 거를 노리는 장세밖에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너무 속상해 마십시오. 지금은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장세입니다. 6월 19일부터니까 거의 지금 한 2주째 하락 종목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지금 수익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좀 방어적으로 보고 오늘 시장은 이제 지켜볼 때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느냐. 그동안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나흘 연속 순매도 한 경우는 5월 중순 이후 없더라. 오늘은 좀 순매수 해줬으면 좋겠다. 순매수 해주면 지금 외국인과 코스닥 지수는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순매수하면 코스닥이 좀 플러스가 나겠지. 플러스가 나면 좀 상승 종목도 하락 종목 수보다 좀 많아지겠지.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환율 상황이 외환시장 상황이 참 녹록지 않다.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기는 상황이 참 녹록지 않아서 그냥 시장을 오늘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승기님 지금 2차 전지가 다 안 좋은데요. 그럴수록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기업 리포트 한번 읽어보시고 뭐 하는 회사인지를 먼저 아시고 그러면요. 네, 변동성은 기회입니다. 우리 주식 투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 물리는 거는 흔한 일이죠. 주식을 사실 여러분 주식을 사자마자 올라가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사자마자 쉽게 올라갈 것 같으면 주식으로 재벌되죠. 주식 투자라는 사업도 다른 어떤 사업만큼이나 힘듭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서 물렸을 때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가 정말 실력입니다. 경영자의 능력이죠. 그러려면요, 기업 내용을 자세히 알고 그에 따라서 기업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계속 체크하고 방향성이 좋은데 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기회죠. 회사가 잘 못되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간다. 그거는 우리가 위기지만 회사 방향이 좋은데 주가가 떨어져? 이거 기회네. 네. 그런 시각과 기업 내용을 모르시고 차트만 보면서 주가 떨어지면 막 스스로 불안해하고 손실만 계산하는 경영자하고는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은 다들 현명한 학식 있고 현명한 경영자들이시죠. 이렇게 특급 참모를 또 곁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뒤집어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입맛을 다시고 주가가 막 올라갈 때 스스로 긴장하고 조심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회사 상황이 좋은데 주가가 떨어진다고 이거 기회네. 네, 어떻게 이걸 좀 활용을 하실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낙조토홍님 덕산테코피아 어제 3자 배정 덕산테코피아가 한 게 아니고요. 덕산테코피아의 자회사 덕산일렉테라가 한 거죠. 장주에 시간 나면 설명드릴게요. 호재입니다. 호재. 긍정적인. 그래서 지금 30초 남았는데요. 30초 후에 개장 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